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앞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포항도 이제 50만 벽이 무너졌고요. 경북의 여러 도시들 또 뭐 지자체들 다 인구 감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 소멸 문제 사실 한 가지 해법으로는 다 다룰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인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은 50만 무너졌죠. 의성이 5만이 무너졌거든요. 네. 저는 경북의 어지간한 소도시들은 지금 뭐 거의 옛날에 그 인구는 없고 인구는 무너지면서 문제는 젊은 여성, 젊은 남성은 거의 없고 아이 보기는 정말 뭐 힘들고 사람도 없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고는 이제 어르신들밖에 노인들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경북의 많은 도시들이 가고 있잖아요. 뭐 전국적으로도 가장 고령화가 심각한 게 의성, 군위, 뭐 청송 이런 지역이고요. 포항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포항의 합계 출산율 보면 굉장히 낮고요. 네. 낮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고 나서 첫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회의를 하셨어요. 주재를 하셔서 저는 취임한 지 거의 1년 다 돼가면서 첫 회의를 하니까 이 심각한 인구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저는 내놓았어야 되고 내놓으리라고 기대가 굉장히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야, 그날 나온 대책들 보고 물론 뭐 앞으로 정책 방향이라고 그러셨지만 그날 나온 대책들 보고 저는 정말 실망해서 제가 실망했다고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요.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노무현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걸 처음 만들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심각한 걸 몰랐어요. 왜냐? 그 당시만 해도 뭐 매년 태어나는 아기들이 숫자가 그래도 뭐, 예? 뭐 70년대 100만에서 시작해서 80만, 60만 내려왔지만 40만 명대를 오랫동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40만 명은 매년 출생하나 보다 이러면서 심각성을 몰랐어요.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세 개 정권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많이 놓친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24만 9천 명 출산했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 0.78 세계 최악이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임 정부 자꾸 욕하면 뭐합니까? 이미 지나간 엎질러진 물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인구 문제만큼은 내가 이것만큼은 해결해낸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의식을 딱 가지고 이 문제에 덤벼들 줄 알았는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했던 정책들을 재탕, 삼탕한 데 불과한 거예요.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 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나는 막 죽어도 결혼하기 싫다. 나는 결혼해도 애 안 낳아. 그게 자기 뭐 인생관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안 돼요. 근데 나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소득이 너무 낮아서 나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갖고 싶은데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들어드리는 게 저출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구 경북같이 저출산 고령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데는 그거는 대구시 경북도가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낮은 데가 무슨 수로 그걸 합니까?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어떻게 법을 고쳐야 되고 예산을 들여야 되니까 저는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심지어 우리 한 번씩 우습게 생각하는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이 문제를 먼저 겪고 그 사람들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 그다음에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가족제도 결혼제도의 개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해냈습니다. 출산율이 쭉 떨어지다가 우리는 0.78까지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1.4, 1.2로 갔을 때 다 반등을 시켜요. 지금 프랑스 같은 나라는
진짜 촘촘한 가족 수당 제도를 해서 내가 우리 젊은 엄마 아빠라면 젊은 엄마 아빠가 정말 다양한 그 가족 수당 제도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가지고 정부가 그거를 막 진짜 잘 케어를 해줍니다. 거기다가 결혼제도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요. 결혼하면 나중에 이혼할 때 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재산 나눠야 재산도 되고, 분할해야 되고. 애기 양육권 문제부터 위자료에 양육비에 그 결혼제도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60% 가까운 출생아가 결혼제도의 바깥에서 태어납니다. 스웨덴도 그래요. 독일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그게 비혼 출생아 비율이 제일 낮은 데가 한국이고 두 번째 낮은 데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유교 전통 나라들이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 다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존에 안 하던 정책 중에 선진국들이 해가지고 효험이 있었던 그런 정책들은 저는 우리나라에 과감하게 적용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라면 국가 채무가 저는 뭐 지금 50%에서 70%, 80% 올라가도 좋다는, 왜냐하면 그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나경원 부위원장이 헝가리식 대책이라는 걸 얘기해요. 헝가리식 대책이라는 게 이제 결혼하면 수천만 원 대출해주고, 그는 헝가리는 수천만 원이 큰 돈이겠죠. 네. 수천만 원 대출해주고 아이 하나 낳을 때, 둘째 낳을 때, 셋째 낳을 때 이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저는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나경원 그 부위원장이 그만뒀잖아요. 네. 그 부위원장에서 잘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하고 안 맞아서 해임이 됐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좋다. 그럼 윤석열 정부는 이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국정기조가 뭐고 정책이 뭐냐. 계속 기다려왔는데 이번에 발표한 걸 보고 제가 너무 실망했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정말 다시 공부를 하시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전임 문재인 박근혜 정부 다 잘한 거 없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지금 22년부터 2027년까지 이 기간을 놓치고 나면, 우리가 이걸 출산율 반등을 못 시키고 나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진짜 쪼그라들고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거 다 뭐 노동이고 69시간이고 뭐 연금 계획이고 교육 계획이고 다 좋은데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이 정부가 5년 내내 좀 이거 좀 해달라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그거 하는 중에 뭘 해야 되느냐, 지방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일본이 딱 그랬어요. 일본이 지방의 젊은이들을 도쿄와 오사카와 나고야가 빨아들여 가지고 그 젊은이들의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젊은이들을 소비시키니까 젊은이들은 일본에서 도쿄 가면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전철 겨우 타고 다니고 저 먼 데서 살아야 되고 이러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을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나라가 딱, 우리는 뭐 오사카 나고야도 없고 딱 서울이에요. 서울 하나. 지방의 모든 젊은이들을 서울로 다 빨아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그 젊은이들이 다 좋은 직장에 갑니까? 그 젊은이들 중에 대기업, 공기업, 금융회사 가는 젊은이들은 몇 명 안 돼요. 대부분이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서울에 가서 경기도 어디 살면서 출퇴근에 4시간 걸리고 그렇게 자기 젊음을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어려운 이야기인 줄 아는데, 그래서 제발 포항에 아까 포스텍 그렇게 훌륭한 자산이 있는데 이걸 더 키우고 이게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고, 경주에 소형 원자력 국가 산단을 했으면 그게 꼭 성공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는 게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 거냐. 정부가, 저는 프랑스든 뭐 스웨덴이든 헝가리든 그걸
그 나라들보다 2배, 3배 충격적인 그런 지방 살리기 정책과 인구 정책을 해달라. 그걸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또 뭐 이렇게 신나면 하잖아요. 똑똑하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이 문제고 전략이 문제인 거예요. 할 의지가 문제고. 결국은 이건 저는 정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 문제냐? 법 만들고 제도 만들고 예산하는 게 전부 정치가 하는데요. 제가 저출산 문제 가지고 지난 20년간 국회에 올라왔다가 다 폐기된 법안들을 쭉 봤어요. 그 안에 굉장히 괜찮은 법안들 많아요. 왜?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외국에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법안 내고. 근데 전부 다 폐기돼요. 이거는 좀 제발 이런 문제 해결하는 정치 좀 만들어 주시라. 아,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이 관심이 좀 덜한 것 아니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또 여야의 국회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의지가 있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